되겠죠? 어디까지 했습니다. 전력값 제곱은 자, 여기서 들봅시게 응용할 차례인가요? 자, 오늘 하실 부분은 결국 법칙 여러 가지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부분이 되죠. 자, 연력값 제곱법칙의 응용을 보세요. 말은 응용인데 결국에는 경우가 안 되지 적용의 이해가 되겠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야기에 보기 전에 자, 지난 시간에 연력값 1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연력값 1법칙은 어떤 피톤과 시린더로 이루어진 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개에게 우리가 외부에서 일을 풀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열을 가할 수도 있고 전기 등을 통해서 열을 가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열을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내부의 에너지가 변화되겠죠. 온도가 변화될 테니까 내부 에너지가 변화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픽선이 바깥쪽으로 밀리게 된다. 자, 이렇게 픽선이 밀리면서 얘는 외부에 뭘 하게 되지? 일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자, 이때 일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경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이때 일의 크기는 인테그럴 PdV가 되고 V1에서 V까지 변화됐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Q라는 열이 공급되지만 내부 에너지가 변화되고 열이 또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의 부호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Q가 양이다. 그러면 어떤 뜻이야? 그렇지, 열을 흡수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Q가 음의 값이다. 그러면 얘를 열을 감축했다라는 거죠. 자, 얘는 똑같이 여기에 돼버리면 똑같은 부호관계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양의 값이 돼요. 내부 에너지 양의 값이라는 것은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내부 에너지 증가됐고, 자, 델타 U가 음의 값이라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됐다. 내부 에너지 감소됐다는 건 온도가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지. 우리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내부 에너지는 2분의 FnRT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렇지? F를 뭐라고 불렀지? 자유도라고 불렀지. 오케이? 자유도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T였고, 이상이체 내부의 에너지는 뭘로만 나타난다고?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되버림으로 자유도에 따라서 에너지들이 달라지는데, 자, 얘네들 2분의 FnRT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한편 이렇게 되면 얘는 W가 양이 되거든요. 음이 되는 거야. W가 양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치, 기체가 E를 외부에 합니다. 자, 그리고 W가 음의 값이라는 건 기체가 E를 받은.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일을 하게 되면 델타 V가 양의 값이 되는데, 이를 받게 되면 뭐가 돼? 델타 V가 음의 값이 되지. 기체가 통째로 P가 수축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이야. 그 교차되는 조합은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그 과정에.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우리 여러분 들어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 자,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일정한 과정을 우리는 무슨 과정이라고 해? 등온 과정이라고 해. 등온 과정이라고. 얘는 T가 일정. T가 일정이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델타 U가 뭐가 되니? 0이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Q라는 녀석은 뭐가 돼? W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서 Q가 양이면 열을 받은 거지. 자, 1이 어떻게 돼? 양이야. 자, 얘는 델타 V가 양이라는 거야. 팽창을 했다는 얘기야. 열 받으면 열에는 받은 만큼 외부에 1을 주게 되기 때문에 얘들은 기체 팽창을 이루게 되었다. 다음 Q가 음의 값이다 라고 하면 얘는 뭐가 돼? W가 음의 값이고 얘는 델타 V가 음의 값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관계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PV 관계 그래프에서 자, 얘네들은 온도가 일정하면 등온 과정이지. 등온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구간이야?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무슨 법칙이 성립해? 지나가지 말고 여기 왜 구별된 데 없어? 이게 법칙이 성립하는 게 뭐지? 이때 V1, P1, V2, P2다라고 얘기하면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하게 되면 이 상태의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뭐가 된다고? 1이 되버린다라고 얘기해요. 반대가 되면 그만큼 얘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온 과정에 이제 1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자. 지난번에 한번 봤었을 거야, 그치?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요걸 한번 살펴보자. 우리 익스포넨셜 함수라는 걸 도입했었어, 그치? 익스포넨셜 함수를 써야 되거든. 그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해보자. 자, 얘는 자연지수 함수라고 해. 자, 여기서 말하는 알파벳 2는 2.7 얼마 나가는 자, 무한소수가 되버려. 오케이? 자, 얘는 그래프로 나타내지만 어떤 그래프를 가냐면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자, x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x라는 것은 0이면 항상 얼마야? 1이 돼버리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면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함수가 바로 익스포넨셜 함수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익스포넨셜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자, 미분은 도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 도함수라는 걸 얘기해 볼게. 그걸 하기 전에 얘의 근사적인 근사법 한번 얘기해 볼까? 익스포넨셜 x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는 테일러 곱수를 통해서 근사시켜서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를 우리는 몇 곱수, 파워 시리즈라고 해서 미리 알고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분의 x 세제곱 플러스 규칙석 알겠어? 또 일반에는 n 팩토리얼분의 익스포넨셜 x의 n제곱이 되겠지? 이게 일반형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급수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타나는 급수래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얘 미분 그냥 바로 해도 되거든? 해도 되는데 도함수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 도함수. 네. 선생님 오늘 결석생 있어요. 은빈이가 안 오고요. 알파반에 아인이가 안 왔습니다. 소나인 이은빈이요? 네. 은빈이가 남학생으로 보이나 보다. 그치? 딱 보면 은빈이 안 왔구나. 딱 체크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은빈이가 남학생인 줄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여기서 하나 나왔으면 우빈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치? 민성아, 그치? 어? 민성아, 그치? 민성이 말 자주 시켜보고 싶어. 민성아, 그치? 자,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감옥같이 뭐였지? 너희들하고도 말 안 하니? 말 네? 근데 쌤아 뭐 하기 싫어? 어? 은빈이하고 말하는 걸 좀 섞어놨으면 좋겠어. 그치? 은빈이는 너무 많아. 은빈이랑은 거의 일반적으로 은빈이만 소통하지 않나? 혼자 소통하잖아. 대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 말하는 거를 합쳐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좀 적정치가 될 것 같은데. 자, 도함수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함수는 이렇게 쓰는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정의가 dx분의 dfx라고 하는 이게 미분의 정의거든.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한다. 리미트 h 플러스가 h라는 변화량이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고 쓰는 값이 도함수의 정의야. 이 도함수는 뭐라고 보면 돼? 1차 미분이라고 보면 돼. 한 번 미분한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쟤를 미분해보자. dx분의 dx분의 이런 x는 자 리미트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익스포넨셜 x 플러스 h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지수의 특성상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h분의 익스포넨셜 x 곱하기 익스포넨셜 h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익스포넨셜 x에 익스포넨셜 h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겠네. 그치? 자 여기에서 이 값을 요걸 이용해서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익스포넨셜 x는 h와 상관없지. 빠져나와. 익스포넨셜 x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저걸로 보세요. 1 플러스 h 플러스 2팩분의 h 제곱 어떤 마이너스 1이 돼버렸지. 그러면 마이너스 지워지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익스포넨셜 x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2분의 h 플러스 6분의 h 제곱 플러스 또 나가지. 근데 h가 0으로 된다 했습니다. 얘네들 다 뭐가 돼? 0으로 날아가 버리겠네. h가 0이 되네. 일에 대해서 매우 작으니까 이게 뭐가 돼? 익스포넨셜 x가 되는 거야. 하여튼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됐대요. 와 신기하구나. 사실 재밌지 그치? 얘를 미분해볼까? 선형함수 미분으로 미분해주는데 선형함수 미분은 차수가 하나씩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자 여기 어떤 함수가 있네. 얘가 a의 x의 n제곱이라고. 이걸 해주는 이유는 부터 안 가르쳐요. 중3 될 때까지 거의 안 가르쳐서 해준 이유는 너네들을 특별한 애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 상황의 선배들도 안 했어요. 했던 선배들 한 명도 없어. 했던 선배들 다 나. 학원에 오고. 나중에 아이들 위주로 돼 있어가 이거를 일부 애들은 해줬어. 일부 수업 들어서 애들 불러와서 해줬던 게 기억이 있어. 하지만 평균적으로 다 안 해서 너네들이 상황의 평균보다 더 잘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얘는
한번 미분을 할 때, 한번 미분하면 치수가 하나 내려가. 그러면 a의 x의 n-1제곱이 돼. 오케이? n-1제곱이 돼. 차수가 하나 버리는 거네, 그지? 아깝잖아, 그지? 재활용 개수에다가 곱해줘. 오케이? 이것도 도함수 개념을 해줄 수 있어. 도함수 개념도 똑같이 적용해서 넣어주면은 똑같이 나와. 이해해? 해줘? 나쁜 새끼? 귀찮은데? 나의 귀찮음의 세계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지금 물리감이 있어. 그럼 불리하다고 이러는 거야. 한번 해보지 뭐. F라는 함수가 A의 X의 n제곱이야. 그럼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한번 미분한 거를 이렇게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붙여서 설명해주고 있거든.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붙여준대.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자, x 대신에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 이거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지? 이항급수 정리해 주면 되잖아. h가 무지무지 작으니까 x를 뽑아낼게. x를 뽑아내놓고 얘는 1 플러스 x분의 h의 n제곱이지. 그러면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은 다 급수를 써주면 다 풀린단 말이야. 1 플러스 nx 플러스 2팩분의 n의 n-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3팩분의 n의 n-1 곱하기 n-2 곱하기 x의 세제곱 플러스 똥똥똥똥똥 이렇게 된다. 이것도 테일러 급수라는 걸 이용해서 정리하는 얘는 이항급수야. 항이 두 개의 급수야. 모두 다 기본은 테일러 급수야. 얘는 무슨 급수라고 그랬어? 몇 급수? 파워 시리즈라고 그래요. 파워 시리즈. 얘는 뭐라고 불러? 항이 두 개라. 둘이 화학에서 바이 많이 쓰지. D나 바이 쓰는데 바이 노미얼은 항이라는 뜻이야. 항이야. 그래서 바이 노미얼 시리즈라고 불러. 그럼 얘는 뭐가 되고요? 1 플러스 n 곱하기 x분의 h 플러스, 자 얘는 2 팩토리얼분의 n의 n-1 곱하기 x제곱분의 h제곱 똥똥똥 마이너스 뭐가 돼? x 제곱이 아니고 x지 소리. x에 뭐가 되니? n제곱이구나. x의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오케이. 여기도 n제곱이 빠졌구나. 그지? 나갈 때 x n제곱으로 빠져나가야지 가로 안이 1 플러스 x분의 h라는 값이 되어버리겠지. 그래서 도함수 쓰는 거. 그냥 도함수. 이건 도함수야. 도함수가 미분이 아니까 드디어 칠판에 공기를 다 몰아냈다. 산수가 나가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버립니까? x의 n제곱 빠져나오지 전체에서. 그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1 플러스 n 곱하기 x분의 h 플러스 똥똥똥 마이너스 1이지. 자, 1은 지워지고 얘는
x의 n제곱 곱하기 이 녀석은 뭐가 되니? x분의 n만 남았지. 맞아? x분의 n만 남고 어떻게 했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아 이거 왜 써주냐면 옛날에 그냥 바로 했는데 요즘 갑자기 선생님 유튜브 그냥 보는 것 중에 나 그냥 추천 영상 뜨는 것 중에 지난번에 상수가 하도 웃기게 풀어갖고 왜 저분이 암산하면 되는 건데 왜 저런 계산을 하지? 하면서 봤던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알고리즘이 그쪽에 터져갖고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는 상수 간단한 방정식 풀이 주로 대수만 나와 대수하고 지수에 관한 얘기들이 무지 많이 나오더라고. 그거를 그냥 몇 번 봤는데 와 저걸 왜 저렇게 해야지? 이항조차도 외국 애들 희한하게 하더라고. 이항 웃기게 해. 좌우로 보내면 부호가 바뀌고 이쪽에 분자 있던 건 이쪽으로 가면 분모가 되고 분모 있던 건 분자가 되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항하는 방법이잖아, 그렇지? 근데 걔네들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게 선생님이 대학교 때 수학을 처음부터 공부하자라는 의미에서 이항을 할 때 더하고 선형결합 된 거 더하고 빼주는 것은 반대쪽에 똑같은 값만큼을 더하고 빼서 소거시키면서 이항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에는 분자 곱해갖고 나누는 거지. 분자 같은 거는 분모로 나눠서 분모에 해당하는 값으로 똑같은 값으로 나눠서 구하는 거지.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내 생각처럼 이항하고 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여태까지 나 잘난 맛에 이항했구나. 이거 당연히 내가 아는 남들도 알아야지 라는 생각에 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이를 더해주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니? 지워졌고 n 곱하기 x분의 1 됐지. 더하기 자, 쟤는 뭐가 되니? 2 팩토리얼분의 n의 n-1 곱하기 x 제곱분의 h라는 값이 됐지. 또 h라는 값이 다 남는단 말이야. 뒤쪽에 H가 지워져. h가 0으로 하니까 다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n 곱하기 x의 n-1이 돼버렸다는 사실이야. 이해해? 이게 미분이야. 도함수리에서 다 구할 수 있어. 사인, 코사인 이걸로 다 돼. 겁내 재밌다, 그치? 얘 수학이 재밌네. 오케이?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는 미분에도 뭐가 나온다? 자기 자신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선생님이 요거 선형함수 그냥 미분해라고 해줬던 것 같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지? 재밌어. 미분의 세계로 빠지면 빠질수록 미분해면 조건도 자동으로 다 되잖아, 그치? 지금부터 차례차례 경험을 쌓아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어마무시한 미분 조건 실력을 가질 것 같아.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한다. 이게 수학 시간에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가? 지금은 재미로 하지만 수학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치? 수학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때 만약에 미분 조건이 보통 하고 가면은 학교 정규 과정에서는 1학년 2학기 때 들어가거든? 1학년 2학기 때 들어가. 그러니까 아마 겨울방학 때부터 전문에서는 미분을 조금씩 배울 거야. 그때 기본적인 정의나 이런 거를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걸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면 쉬워. 외우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수학한 선생님들은 되게 외우라고. 이것도 매번 증명하고 웃기잖아, 그치? 외워! 이런단 말이야. 근데 모든 외우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한번 증명을 해봐야 돼. 오케이? 내가 한번 증명해보면 쉽단 말이야. 재미나. 선생님도 대학교 다닐 때 미분 조건 거의 외웠지? 거의 외우니까 재미가 없었어. 재미없었는데 나중에 대학교 와갖고
물려가 다니면서 수학 공부를 따로 했거든. 여기 2학년 지나서 수학 공부를 3월 올라갈 때는 새로 했어. 새로 공부하면서 진짜 밑바닥부터 다 했어. 책에 있는 연습 문제, 예제 문제 다 풀고. 양이 얼마인지 모르지. 챕터 하나당 연습 문제가 약 100개 됩니다. 100개 다 풀고. 내용 정리 다 하고 노트에다가. 그리고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가거든. 하루에 한 단원 나가는데 한 단원 정리하는데 노트가 보통 한 권 반 정도가 돼요. 40바닥짜리 한 권 반 정도. 다 풀고 다 정리하고 그 단원 수가 약 40여 개가 있어. 다 보는데 딱 40일 걸린다. 40일 동안 하루에 아마 선생님 기억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수업 공부합니다. 되게 재밌더라고.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다 까먹은 게 이 정도. 고등학교 정도에서 배우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 익스포넨셜함수의 적분이라는 걸 세워보자. 적분은 미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하는 건데, 자, 일반적인 적분법을 하면 선형함수의 적분. 기본적인 선형함수의 기본 꼴의 적분. F라는 함수가 있어. 얘는 A 곱하기 X의 N제곱이야. 얘는 차수가 하나씩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가야 돼. 자, 그래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 인티그럴 fx dx라고 한다면 얘는 피적분 함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피적분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x의 n의 n, 자 x의 n제곱 dx라고. 자, 이것을 얘기하면 얘는 풀이하는 방법이 이래. 자, 얘는 피적분 함수 적분되어진 결과를 미분했을 때 원래 함수를 만족해야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 A라는 녀석은 아무 상관없잖아. A는 그대로 있어. 그 다음에 차수는 하나가 올라가야 돼. 그러면 A에 X의 n 플러스 1차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해해? 이해해? 차수가 하나 올라가야 돼.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이꼴을 갖기 위해서는 얘는 분모를 가져야 되겠네? 얘가 내려올 테니까. 그럼 분모가 얼마가 돼?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거기에다가 여기에 뒤에 꼬리를 갖고 있어. 어떤 숫자가 나오든 숫자라는 것은 항상 x의 몇 차하냐? 0차가 되겠지. 상수하면 다 x의 0차란 말이야. 0차 미분하면 뭐가 되니? 0이 내려가니까 0이 돼버려. 그래서 어떤 아이를 다 붙여도 얘는 똑같아. C라고 많이 쓰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 말을 적분상수라고 해. 적분상수가 붙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잠깐 퀴즈를 한번 줘보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 인테그럴 x의 마이너스 1제곱 dx에 얼마가 될까? 이공 속에 빠져야 되는데 얼마가 될까? 이공 속에 빠져야 돼. 얼마가 되지? A에 X 적분상수? 요 방법대로 그대로 가보자. A는 A 그대로 있어. A는 얼마냐면은 1이지. A는 없단 말이야. 그럼 X에 자 대해서 개수를 한번 보자. N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플러스 1분의 1에 X에 뭐가 되니? 0차가 되네. 방법 그대로 하네요. 그럼 이거 뭐야? 이게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무한대가 돼버려? 자, 얘는 일반적인 선형함수 적분은 구할 수 없는 값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얘를 구하는 방법을 볼게. 자, 화목 봅니다. 자, 얘 익스포넨셜 y라는 함수를 한번 얘기해보자. 익스포넨셜 y를 우리는 x라고 놔봅시다. 역함수 취하면 뭐가 될까?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가 되겠지. 자, 얘가 뭐가 돼? 로그의 미수가 되는 거지. 로그의 미수가 되려면 로그 2야. 그리고 얘는 안에 들어가지. 안에 들어가? 무슨 말이야? 그 속에 X 들어가죠. 여기가 x가 들어가고 얘는 y가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되면 로그 2의 y 제곱은 로그 2의 x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나가지. 그러면 y라는 녀석은 로그 2의 2라는 값이 로그 2의 x가 되는 거야. 이가 이해해? 그럼 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수함수니까 뭐가 돼? 1이 돼버리지. 따라서 y는 로그 2의 x가 되는 거야. 로그 성질을 많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로그하고 지수 성질. 자, 이렇게 나타냈어. 이때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의해서 써. y라는 녀석은 ln은 미수가 2인 로그 함수라는 뜻이야. 내추럴 로그야. 내추럴 로그. 이걸 자연 로그라고 하고 있거든. 보통은 상용 로그 많이 쓰지. 미수가 10이기 10진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니면 미수가 2거나 3이거나 5거나 7인. 자, 이런 미수를 갖는 로그 함수들을 많이 쓰고 있어. 지금 현재 수학에서. 자, 그러면 얘는 미수가 2인 로그 함수니까 이거 답이 x가 되었다 나오네. 와, 진짜 많은 거 배운다고 그러지? 얘들 배웠지? 적분 배웠지? 로그 함수 배우고 있지?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저쪽으로 가서 한번 얘기해볼까? 쟤는 진짜 그냥 수학 시간 아닐까? 수업 시간에 이 많은 걸 한꺼번에 하겠니? 물리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학의 산수야. 물리를 하려면 당연히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y라는 녀석은 x분의 로그 ln x가 되고 또 익스포넨셜 y라는 녀석은 x라고 얘기했지. 오케이? x라고 해. 자, 여기에서 우리 다음과 같이 구해보기로 합니다. dy분의 d 익스포넨셜 y를 구해볼게. 익스포넨셜 y를 미분해 봤대. 이게 바로 뭐야? 한 단계 더 써줄게. x라는 녀석을 y에 대해서 미분해 보자.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지? dx분의 d의 익스포넨셜 y라고 쓴 거지. 그쵸? 저기 y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익스포넨셜 미분은 뭐야? 자기 자신이 돼버렸지. 좀 전에 증명한 거잖아. 익스포넨셜 y. 얘는 뭐가 되지? x가 됐네? 자리 바꾸는 해봤어. x분의 dx라고 하는 녀석은 dy라고 쓸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적분을 해본 거야. 인테그럴 x분의 dx는 인테그럴 dy야. y의 몇 차항이야? 이는 y의 0차차.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개수는 1이니까 a 필요 없지? n 플러스 1이야. 0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y의 0 플러스 1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돼? y 플러스 c야. 근데 y를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니? lnx라고 했지. 근데 로그 함수는 항상 뭐보다 큰 값이야? 0보다 큰 값이야. 로그는 음의 값이 정의되지 않아.
왜? 누구의 무슨 제곱을 했는데 누구의 무슨 제곱을 했는데 그게 음의 값이 될 수가 없잖아. 아 진수. 실수 공간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절대값 비율을 써주는 게 좋아. 자 더하기 얼마가 돼? C가 됐다.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 함수의 결과는 얘네들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지? ln x 플러스 C가 되었다는 거지. 와 재밌다. 그치? 막 더 해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지금 짧아갖고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이것만 어느 정도 이해해도 물리를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어. 밸류 각종 이 정도면 집가서 스파이크 한참 나왔다. 어? 집가서 스파이크 무슨 탈거 엄청 나왔다. 이렇게 되고 있다고? 네, 이 정도만 보고 재밌잖아. 재명이 재미는 있는데 껌이지 뭐.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자 등원과정에서의 1 계산을 보자. 다시 이제 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등원과정에서의 1. 자 등원과정에서는 PV라는 녀석이 자 몰수 M몰이 있는 기체라고 하면 에너지 항상 B값이 어떻게 나타나지? T가 일정하니까 일정하지. 왜 안 그래? 상수란 말이야. 상수. 그럼 P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니? P는 V분의 N을 T라고 바꿔 쓸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 그럼 W라고 하는 값은 처음 부피 아까 그림에서 본 V1에서 V2까지 PDV였거든. 그치? 그럼 P 대신에 위에 바꿔준 함수로 대신 넣어주는 거야. V에 관한 함수로 V1에서 V2까지 V분의 N월 T 곱하기 DV. 이때 NRT는 상수니까 상수는 미분적분에 영향 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빼줘. 그대로 빼내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미분할 때 인테그럴 AFX dx다 그러면 얘는 A 인테그럴 fx dx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똑같이 빼주면 돼.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n월 t 곱하기 인테그럴 v1에서 v2까지 v분의 dv라고 쓸 수 있어. 이 꼴이 바로 뭐야? x분의 dx 꼴이잖아. 그래 안 그래? x분의 dx 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x분의 dx 꼴이잖아. 아 x 대신에 v로 쓰는 거잖아. 자 그러면 쟤는 이렇게 쓰게 되지. n월 t 곱하기 ln 자 뭐가 돼? v 플러스 c인데 자 이렇게 구간을 써주거든. 처음에서 끝까지야. 그러면 적분됐을 때 어떻게 해주냐면 이걸 정적분이라고 하거든. 사수가 너무 많다. 흐뭇하지네. 자 정적분은 어떻게 해주냐면 정적분은 다음과 같이 해주고 자 여기에 어떤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적분이 될 거는데 x1에서 a에서 b까지가 맞아. a에서 b까지 이렇게 됐대. 그럼 얘는 자 아직 쓰지 말자. 요거 구간은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오케이? 부정적분이라고 하는데 인테그럴 f dx는 적분된 함수가 낮은 fx라고 할게.
이게 아까 선형함수 경우에 a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x의 m 플러스 1이라는 값이야. 오케이? 이거 더하기에 적분상수 c라고 써줘. 그러면 정적분과의 차이를 보자. 자, 정적분은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써주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fx 플러스 c에 a에서 b까지라고 해. 이건 적분 구간이야. 이 처리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해줘. f에 x 대신에 b를 먼저 넣고 더하기 c 마이너스 f에 a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오케이? 하나씩 넣어주고 빼기 해줬다는 얘기야. 근데 c는 어때? 쓸 필요가 없지. 그래서 앞으로 정적분을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하는 값은 fb 마이너스 fa다 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정적분을 처리하는 방법이야. 저 FB 플러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빼는 거 cc는 지워지잖아. 빼면. 저뭐 구하는 거죠? 어? 저기 뭐 구하는 거죠? 면적 구한 거야? 야씨, 너 지난번에 선생님 했잖아. 구분부적법. 아 이걸 비고 한 거지. B까지 더해서 A 어? B까지 더해서 A에서 B 사이에 넓이. 민석이 재미없어. 존다. 우리 시간에 이런 거 하냐고 좋네.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V1에서 V2까지인데 C가 필요 없는 거지. C가 필요 없으니까 얘는 뭐가 돼? nR T 곱하기 ln V2 마이너스 ln V1이. 자, 여기서 로그에 또 성질이 있어. 자, 로그 성질,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로그 A 곱하기 B야. 이거는 지수 성질하고 똑같게 10의 A 제곱 10의 A 제곱 곱하기 10의 B 제곱이라는 이 10의 A 플러스 B가 되는 성질하고 똑같아.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수학 시간 그러면 또 로그의 빼기라는 것도 얘기해 볼까?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라는 값은 로그 B분의 A가 된다는 얘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같이 나타내주는 형태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처리되어지지? n을 t 곱하기 ln v1분의 v2가 나오고 합니다. 오케이? 이 수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타나는 계산을 일사천리로 해내셔야 돼요. 오케이? 이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이건 기본 지식이 되는 거지. 오케이? 넌 지난번 했어. 옛날에 할 때, 그치? 물리투에서 맨 뒤에서 해줬잖아. 물리투 1번 맨 뒤에서. 필기를 해야지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요. 이게 부분 과정 세기. 이걸 계산하는 거고요. 50분 가까이 걸렸구나. 그래서 물리 공부할 때 뭐가 무지중요하니? 수학이 무지중요해. 그래서 수학을 진짜 잘해줘야 돼. 수학 잘하는 친구들 보면 나중에 물리는 공짜야, 공짜. 아니, 물리 잘하면 나중에 수학이 일부 공짜야. 그래서 다루는 수학적 영역이 상당히 폭이 좁기 때문에.
나중에 그럼 상당히 넓어지는데 당장에 너네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은 범위 내에 수학과 필요해서 자 이제 칠판 다 정리해도 될까요? 지워도 될까요? 어? 지금까지 요구 상들 조금 했고 보내주면서 조금 설명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미분적분 설명했고 도함수 정의 설명했고 옛날에 다 했던 거지? 도함수. 네. 너네 반은 사인 코사인까지 선생님이 미분적분 해줬잖아. 네. 쌍쌍. 사이코스. 사인 코사인.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 이 계산은요. 지금 미분적분이 보통 고등학교 3학년 과정쯤에 배우지. 고등학교 3학년 과정쯤에 배우기 때문에 물리 시간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일반 학교. 근데 과학부는 알아야 한다. 아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때는 필요하고요. 진것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 필요한 값들이에요. 1학년 때는 웬만하면 안 배운다. 이 과학은 1학년 기말쯤에 많이 배우는 거예요. 자, 압력 일정한 과정을 얘기해보자. 얘를 무슨 과정이라고 하지? 압 과정이라고. P가 일정한데? P가 일정한데. 그러면 P가 일정할 때 빛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될까? P가 일정한 빛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되지? 인테그럴 P, D, V잖아. V원에서 V2까지. 근데 P가 일정한데 상수야. 피 앞으로 빼. 그치. 빼주면은 부피의 차이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맞아? 이거는 뭐가 되지? 얘는? 결과가 뭐가 될까 얘? 무슨 LN이 어딨어 이 바보야. 너 인테그랄 가면 다 LN으로 보이니? 큰일 났네. 정답 이거 뭐지? 이거 계산으로. 미성아 이거 얼마였어? 놈들 봐라. 아니 저한테 질문할 거 가지고 눈치 보고 있어. 이제 생각 중이. 정현아 뭐가 됐지? 아 2분의 dv 제곱. 민성아 뭐가 됐지? 거의 유민이급 아니냐? 유민이 어디 갔어요? 유민이? 알파에서 앞에 있잖아. 시험 봤어요? 어? 시험 봤어요? 걔들 시험 아직도 안 봤어. 11월 20년치인가 그랬잖아. 한 일주 반?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왜? 그 자식들 뒤지겠들? 민성아 얼마지? 계산해 계산. 판정하고 쉬워. 이게 되잖아. 그냥 그거야. 이거잖아. dx는 x로 안 쳐주는.
뒤집는 V 플러스 C. 그는 변화량 있잖아요. 바보야. 그죠? 왼쪽 반으로 생각하면 조금 전에 했어. 앞에서 V 플러스 C. 이해 봐? 이거 뭔 얘기인지? 네. 이성이도 이해 봐? 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녀석은 일이 생략되고 1은 x의 0제곱이야. M 플러스 1. 그럼 m 플러스 2니까 0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0 플러스 1 플러스 c가 된 거니까 x 플러스 c가 된 거지. 좀 전에 앞에 했어. 이런. 그럼 얘는 뭐가 돼? p 곱하기 v2 마이너스 v1이니까 p 곱하기 뭐가 되니? 델타 v가 1인 거지. 오케이? 얘는 실제로 연력학적 과정 중에 가장 복잡하다. 가장 복잡한. 자, 한번 보자. Q라는 Q라고 하는 녀석은 델타 U 플러스 뭐가 돼? W가 되는데 말이야. 얘는 델타 U 플러스 P 곱하기 델타 V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살펴보면 PV 그래프에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얘는 특별한 온도 사이에 두 지점 사이에서 변화하는 거야. 이때 온도를 T1이라고 하고 이 온도를 T2라고 하자. 누구의 온도가 더 높을까? T1이 높을까? T2가 높을까? T2가 높지. 왜? 같은 압력일 때 부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렇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는 1의 상태에서 2의 상태로 자 얘가 이동할 때 상태가 변화할 때 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이때 부피를 V1, 이때 부피 V2 압력은 P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에서 2로 가는 과정에서 한 1부터 계산하면 1은 얼마가 되지? 1 얼마야? 그래프 아래 넓이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래프 아래 넓이야. 이게 1이란 말이야. P 델타. 그럼 1은 얼마가 되지? P 곱하기 델타 V야. 투마이너스 0. 자 한편 내부 에너지 변화를 보자. 얘가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라고 하죠.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고 면몰에 대해서 M몰의 기체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내부 에너지 변화는 단원자 분자의 경우에 내부 에너지는 얼마였어? 2분의 3 nRT였지. 자 그렇다면 얘는 2분의 3 nR 곱하기 나중 온도 빼기 총 온도지. T2 마이너스 T1이 됐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야. 얘는 나눠 쓰면 2분의 3 곱하기 nR T2 마이너스 nR T1이라고 하거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네. 그래 안 그래? 이 상태일 때 PV, 이 상태일 때 PV라고 바꿔 써주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어찌 됐나요? 2분의 3 곱하기 P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델타 V가 됐군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원자 분자면 얘 대신에 얼마? 2분의 5라고 써주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전체 흡수한 열 에너지는 얼마가 됐나요? Q라고 하는 녀석은 델타 U 플러스 W가 됐거든요. 델타 U 플러스 W. 즉 얘는 뭐가 되니? 2분의 3 P 곱하기 델타 V 더하기 P 곱하기 델타 V가 됐지. 그럼 얼마가 되니? 2분의 5 P 곱하기 델타 V라고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또는 이렇게 봐도 돼. PV는 NRT 그대로 쓰면 PV라는 녀석이 뭐야? NRT니까 NR 곱하기
델타 t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맞아? 그래서 2분의 5 n을 델타 t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상체 상태 방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준 경우야. 그래서 요 계산들이 실제 그래프에서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 만약에 델타 v가 양이면 얘는 자 등압 팽창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그만큼 열을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델타 v가 음의 값이네. 그럼 얘는 등압 수축을 한 거야. 또는 압축을 하게 된 거지. 자, 등압 수축을 해버렸대. 자, 등압 수축을 하게 되면 이때는 열을 어때? 밖으로 방출해 주는 거지. 압력 일정하면서 열을 외부로 방출해 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자, 부피가 일정한. 자,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등적 과정이라고. 등적 과정. 옛날에는 얘 정적 과정, 정합 과정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등호만 등문이었어. 정적 전압했는데 요즘 용어 통일시켜갖고 다 등자로 바꿔버렸어. 자, 그래서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델타 V가 뭐가 되니? 0이야. 그럼 1이 얼마야? 0이야. 부피 변화 없으니까 1이 없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열을 공급해준 만큼 얘는 내부 에너지가 변화되는 거야. 오케이? Q가 양의 값이면 내부 에너지 양의 값이 온도 증가해. 열을 공급해주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겠지. 반면에 열을 빼앗기면 온도가 내려가. 내부 에너지 감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얘도 역시 PV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줍니다. 자, 얘는 역시 두 개의 온도 관계에서 나타내줄 수 있어. T1, T2. 누구의 온도가 높다고? T2의 온도가 높지. 자,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열을 공급해주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열을 뺏기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흡수하는 열 에너지 Q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델타 U가 되어버리고 내부 에너지 관계 그대로 본다면 얘는 어때? 단원자 분자 이상기차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문제가 단원자 분자 이상기차거든. 과거에서도 그래. 요즘 이온자 분자 거의 안 쓰고 이온자 분자의 경우에 특별히 밑줄 등을 이용해서 표시를 따로 해주고 있어. 이온자가 나와도 상관없어. 3 대신에 5로 바꿔 쓰면 되니까. 얘는 얼마? 2분의 3 nRT야. 또 문제에 따라서는 1몰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 1몰. 이케아 1몰이야. 복잡한 거 잘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곱하기 델타 T가 되거든요. 얘 상태 방정식, 이상체 상태 방정식 적합하려면 PV는 nRT잖아. V가 일정하잖아. 그럼 얘는 2분의 3 곱하기 P2 P1 곱하기 뭐가 돼? V가 되었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이해합니까? 이거는 왜 부피가 일정하니까 부피가 일정하니까 압력은 다르잖아. 얘가 P2고 얘가 P1이잖아.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0이니까 1은 0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해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일정한 과정까지 가는데 다음 시간에는 자,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진짜 여러 가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과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습니까? 잠깐 동안 질문. 우리 이 녀석은 끝까지 안 오는구나. 오늘 화학 시간이에요. 화학 시간.
질문. 질문이요? 오늘 너무 힘들었다, 그지? 아니 민성이 질문. 오늘은 교훈을 하나 준 거야. 우리 공부 잘하려면 기본부터 철저해야 되겠다. 수학도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준 거야. 진짜 중요한 거 같지 않니? 저기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 수학 대충 해보면 안 돼. 부지런히 쓰여도요. 기하 쪽도 많이 쓰이고 일반 대수도 많이 쓰이고 방정식도 많이 쓰이고 나중에 벡터라는 것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안 쓰이는 거 없어. 삼각함수, 미분, 척분, 급수, 확률 통계 웬만한 부분에서 다 쓰이고 있어. 그리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참고로 선생님은 확률 통계를 되게 못해. 대학교 다닐 때도 확률 통계가 있고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를 거의 안 배워가고 옛날에 확률 통계가 시험에 대학 입시 시험에 반영이 안 됐었거든. 반영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3학년 2학기 때 반영이 됐다 그래갖고 한 3달 정도 급조해갖고 배웠어. 가르친 선생님이 그랬거든. 확률 통계 나오면 그냥 찍어. 버리는 카드. 그래갖고 포기를 시켰단 말이야. 대학교 때 확률 통계를 또 해야 돼. 물리학에 통계 물리학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 할 때 통계 물리학 있어. 열미 통계 물리학이야. 그거 할 때 어떻게 할게? 노가다 했어. 커뮤니케이션, 퍼뮤테이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거를 노가다 했어. 만약에 고등학교 때 잘했으면 커뮤니케이션 증명을 해갖고 외웠겠지. 커뮤니케이션을 외워갖고 있을 거야. CNR이 얼마야? CNR. 얘는 커뮤니케이션 안 배웠니? 좋아? NCR 어? NCR 그러니까 NCR. N-R 모르지? 저 아직 아직 진짜 안 배웠어. 너 다 안 했대? 누나? 너네 다 안 했대?